클라우드 보안의 거인, 지스케일러. 이 회사에 좀 이상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넘쳐나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수수께끼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 왼쪽을 보면요. 전년 대비 26%나 급증한 1분기 매출이에요. 와,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성과죠. 근데 바로 오른쪽을 보세요. 주가는 무려 17.71%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정반대로 가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지스케일러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시장에서는 나쁜 소식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보죠. 우선 얼마나 실적이 좋길래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부터 한번 보시죠. 매출은 무려 26%나 성장했고요. 그리고 미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거든요. 바로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26%나 성장해서 3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숫자만 보면 이건 완벽한 성공 스토리예요. 자, 이제 수사망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다음 단서는요. 지스케일러의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딱 펼쳐보면 마치 두 개의 다른 회사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같이 있더라고요. 우선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연간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2025년 전체 매출이 23% 이상 증가해서 26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주 탄탄한 성장세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이너스 884.3. 이게 뭐냐면 지스케일러의 주가 수익 비율, 바로 PE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아주 명백한 신호예요. 회사가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와, 방금 전에 본 그 강력한 성장세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회사가 평균 30%에 가까운 엄청난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금은 엄청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회계장부상으로는 4,148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아니, 현금은 쌓이는데 왜 장부상 이익은 마이너스일까요?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미스터리는 여기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만 엇갈리는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차트 보시면 보통 매수 의견이 가장 많죠? 과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은요, 지스케일러를 2026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콕 집었습니다. 이건 뭐 낙관론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주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가 하락의 배후에 있는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할 시간이 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미래 실적 전망, 다른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뭐냐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우리 앞으로 이 정도 벌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지스케일러 같은 고성장 기술주는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미래에 얼마나 더 클 수 있느냐 이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과거 실적보다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더 하면서 가속화되는 성장을 기대하죠.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는 이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하고 예상보다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노도 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지스케일러의 경우가 딱 이 보수적인 전망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요. 일단 앞으로의 청구액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영업 마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 또 예상 잉여 현금 흐름 마진도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작년 말에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GS케일러의 이 미스테리는요, 단순히 숫자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그리는 아주 거대한 장기 비전과 당장의 실적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스케일러가 꿈꾸는 야심찬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나 제로 트러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연결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정말 원대한 목표죠. 그리고 이 비전은 그냥 멋진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협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페르톤 같은 굵직한 파트너와 손잡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에이전트 보안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아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딱 보여주듯이 시장은 회사의 그런 장기적인 큰 그림보다는 당장의 단기적인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 같은 변수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투자자 유형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투자 기간입니다. 짧게는 1~3개월을 보는 단기, 좀 더 지켜보는 6~12개월의 중기, 그리고 회사의 미래 자체를 믿는 1년 이상의 장기. 이 세 가지 관점에 맞춰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보는 단기 트레이더의 관점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요, 현재 주가가 과매도 상태예요. 너무 많이 팔려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226 지지선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적인 접근이니까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에요. $220 선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는 중기 투자자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좀 더 확실한 상승 신호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게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이거든요. 대략 $268 정도 되는 이 선을 주가가 확실하게 뚫고 올라서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목표는 이전 고점이었던 $336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년 이상 회사의 비전을 믿는 장기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지금의 주가 하락 같은 단기적인 변동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죠. 회사의 펀더멘털, 즉 근본적인 가치를 믿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이른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최고 목표가 약 $390를 향해서 긴 호흡으로 가는 거죠. 결국 지스케일러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은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할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